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께 플러스 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는데요. 자, where라고 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의문 부사라 그러면 학생들이 조금 좀 어색해하고요. where는 의문사죠. 그러면 막 이래요. 그러면 먼저 의문사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1번 의문사라는 품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팔품사에 의문사가 어디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의문사라고 부르는 아이들도 품사가 있는데요. 의문사가 몇 개예요? 육하원칙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는 아니지만 이거랑 어느 게 더 좋아? 라고 하는 선택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which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총 7개가 있어요. which는 근데 여기 왜 꼈느냐? 이 의문사들과 문법적 특징이 똑같아요. 지가 의문사인 줄 알아요. 자, 그럼 그 문법적 특징이 뭐냐? 일단 품사부터 먼저 가려볼게요. 자, 얘네가 명사예요. what과 who와 which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when과 where와 why와 how는 부사입니다. 왜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저 궁금합니다. 제가 뭘 궁금해하죠? 무엇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여기는 목적어 자리예요. 저 좋아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자,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in 플러스 명사가 있어야 되는 자리죠. 그런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만약에 땡땡땡이라고 하는 명사만 몰라서 대신해서 쓸 때는 대명사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in 플러스 땡땡땡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체를 하나의 의문사로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놓는 것이고, 그래서 이 where는 어때요? in 플러스 명사를 대신해서 쓴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부사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when이나 where나 why가, 자, how가 전부 다 부사입니다. 자, 여태까지 그런 정리가 안 돼 있었던 학생들이더라도 이번 기회에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은 품사가 부사라고 하는 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사면 부사 자리에서 쓰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where가. 그리고 여기 가운데 접속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영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원칙이 있냐면 중요한 단어부터 먼저 나오게끔 돼 있어요. 주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문사는 자기가 이끄는 문장에서 뒤쪽에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따라서 자,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장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문장 안에서 내가 뭘 모르는 걸 앞으로 꺼내놓은 거기 때문에 의문사 다음에는 반드시 절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의문사가 명사냐 아니면 부사냐에 따라서 뒤쪽에 붙는 절의 성격이 바뀌어요. 명사가 하나 빠져나와 있으면 뒤쪽에 명사가 하나 빠졌다는 의미잖아요. 따라서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부사가 왔으면 어때요? 완전 문장이 오는 게 맞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관계부사하고도 또 관계대명사하고도 연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 잘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what과 which는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what color, which food, 어떤 음식, what color, 무슨 색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명사와 형용사의 동일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what과 which는 결국은 그래서 어때요? 뒤쪽에 명사를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거를 덩어리로 보자면 뒤에는 뭐가 나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최종 정리.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든 완전 문장이 나오든 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든 상관없이 의문사로 시작하는 절은 무슨 절을 구성합니까? 바로 명사절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셨잖아요. 알겠죠? 얘가 부사든 명사든 형용사든 상관없이 의문사로 시작하는 절은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뭐 전치사 다음 자리 이런 자리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의문부사라고 하는 품사만 딸랑 알아갖고는 우리가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어떻게 쓰인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where 하면 뒤에 완전 문장 왔니? 1번. 두 번째, 그 덩어리 전체는 명사절 자리에서 쓰였니?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두 번째는 말이죠. 관계부사라고 해요. 이것도 부사는 부사인데요. 앞쪽에 관계자만 붙었어요. 근데 관계자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죠? 형용사절이에요. 관계대명사절도 형용사절이다시피. 자,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의 차이는 뭘까요? 맞아요. 자, 관계대명사절은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얘는 부사니까요. 완전 문장이 여기도 왔잖아요. 구조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관계부사도 뒤쪽에 완전 문장이 옵니다. 주어, 타동사, 목적어죠. 내가 키를 숨겨놓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완전 문장 왔죠? 두 번째.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어떻게 구분되죠?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명사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중복되는 명사가 하나 빠져 있는데 그것을 접속사 겸 명사로 쓰는 게 관계대명사고요. 이번에는 굳이 두 문장으로 쓰자면 어떻게 돼요? I hid a key. 내가 키를 숨겼어요. 어디다가? In the place예요. 그 장소에다가. 그런데 the place라고 하는 명사만 중복된 것이 아니라 in까지가 중복된 거잖아요. 이거를 접속사 겸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부사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where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요 정도 설명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번째 where는 똑같이 완전 문장을 오는데 누구 자리? 명사절 자리가 아니라 선행사 다음 자리에 온다. 그러면 얘를 관계부사로 보고 형용사절로 여러분들이 해석도 해주실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구조 판단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떤 장소예요? 내가 키를 숨겼던 장소야.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시면요. 요거는 최근에 토익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자,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냥 일반 접속사예요. 부사절의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그럼 일반 접속사는요. 당연히 접속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죠. 그거는 이런 특별한 그런 접속사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완전 문장이 옵니다. 여기 보세요. sit라고 하는 단어는 앉다라고 하는 자동사입니다. 어디에 앉으래요? 내가 너를 볼 수 있는 곳에 앉아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떠어떠한 곳에, 곳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